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고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하던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하는데 아마 추정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이 사건 이전에 로펌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부부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보여요. 첫 번째는 이제 성격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직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녁 한 7시 50분, 8시쯤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살해가 됐는데 그 범인이 남편이라는 게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지난 이제 12월 3일 날에요. 둘이 이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둔기로 부인의 머리를 치고 나서 부인이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119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외출을 해버려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호사가 딸과 함께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 범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묻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갑자기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무피권을 계속 행사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추궁해 자기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해를 한 건지 뭐 계획적으로 살해를 한 건지 아직 모르는 거죠. 이건 이제 경찰 조사가 되어봐야지 알죠. 일단 과정에서 이제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부부싸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 조절장애랄지 화를 참지 못해서 둔기를 내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대를 골라서 본인이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에 있어서는 동기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것은 감정의 폭발에 못 이겨서 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의 참작 사유가 돼요. 하지만 계획적인 것은 치밀하게 범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본인이 범행도 어떻게 완전 범죄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형량이 좀 가중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변호사보다 좀 더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변호사 살해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 좀 있지만 이 사람이 그냥 한국 변호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국제 변호사는 없어요. 사실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주 변호사인데 한국에서 대형 로펌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었고 또 한 가지 본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인데 국회도 한 5선 했었고요. 지금이야 정치 은퇴를 했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집안에서 그것도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변호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지 자기가 셀프로는 못하나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변호사가 아니고 미국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서 한국 법에 관해서 본인이 자문을 한다랄지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미국 관련 국제적인 거에 대해서 자문을 했겠죠. 그래서 한국 법 체계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변호사들도요, 자기가 어떤 범행에 연루되었을 때 스스로 변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구속된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변호사를 선임하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자기 신분이 변호사 할지라도 또 법을 잘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는 거하고 또 제3자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님도 친구 변호사님 변호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변호사를 변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서 자신이 어떤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 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니까 자기가 선임할 변호사한테는 수임료를 어떻게 줘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많이 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수임료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DC 되나요? DC도 DC지만 이제 친한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변호 업무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를 변호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일단 범행을 시인했잖아요. 그래서 살해의 동기가 또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 뭐 살인죄가 됐건 재산죄가 됐건 이제 합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부인을 살해했는데 과연 합의의 대상이 누구냐 결국 유족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사건은 이제 감정이 워낙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분 말고더라도 부부끼리 싸우다 보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뭐 우발적인 충동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실제 살인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싸움을 할 때 사람이 이제 서로를 도발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감정이 복받치니까 욕을 하게 되고 경황에 따라서 이제 행동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그럼 제압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행동하고 또 주위에 어떤 칼이랄지 흉기랄지 둔기가 있으면 또 그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도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어떤 분노 조절 장애랄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의 생각과 그 당시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리를 피하는 게 낫고요. 일단 회피하는 작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잘못 안 했다 하더라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 때는 잘못했다고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